KF-21 무시한 중국 수십조 나라가 중 스텔스 J-35 첫 비행 경합, 공개 후 KF-21 50대 수출 성공. 중국 5세대 스텔스기 J-35 첫 공개, 미 F-35 대항마. 중국의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35, J-35가 12일 처음 공개됐다. 이날 중국 광동성 주하이에서 개막한 제15회 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 주하이 에어쇼에서 그동안 사진 영상 등으로 선보였던 스텔스 전투기 젠-35와 젠-35A, J-35A가 일반에 공개됐다. 젠-35는 항공모함 탑재용, 젠-35A는 지상기지 배치용이다. 젠-35는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미국의 F-35, F-35 필적한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고도의 스텔스 성능과 다목적 전투 능력, 초음 속 순항 능력 등을 갖춘다. 젠-35는 젠-20, J-20에 이어 중국이 개발한 두 번째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항공모함에서 이착륙이 가능하다. 중국은 2022년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제노를 진수하는 등 여러 항공모함 전단을 꾸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젠-35의 구체적인 성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젠-35는 기존 스텔스 전투기인 젠-20에 견저 가볍고 가격이 싼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비 및 운영비가 적게 들어 상당한 숫자를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2017년 첫 스텔스 전투기인 젠-20을 실전 배치했고 7년 만에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게 됐다. F-22, F-22와 F-35를 가진 미국과 견줄 수 있는 전력이다. 또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두 종류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한 국가가 됐다. 러시아는 수-57, 수-57 한 종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에서 스텔스 전투기 제조 능력을 갖춘 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정도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이 새로 개발한 젠-35 스텔스 전투기는 중국의 통합 전투 역량을 강화해 국가 발전과 국민의 번영을 더욱 지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왕용칭 중국 항공공업 집단 산하 선양항공기 설계 연구소 수석 전문가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젠-35는 향상된 스텔스, 정보화, 네트워크 통합, 인텔리전스 기능이 들어갔다며 새로운 기술 발전에 힘입어 정보 전쟁, 협력 작전, 다중 전투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중국 공군 설립 75주년이 되는 해로 많은 첨단 무기들이 이번 에어쇼에서 공개된다. 대형 스텔스 무인 공격기로 장거리 비행과 고화중 폭탄 투하 능력을 갖춘 레인보우 7과 사족 보행의 무인 전투 로봇 로보울프 등이 공개된다. 지난 6월 달 탐사선 창어 6호가 채취해 돌아온 달 뒷면 토양 표본도 이번 에어쇼에서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는 지난 2022년 9월 취임해 이제 임기 1년을 남기고 있다. 취임 이후 안정적인 실적 개선세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하며 신규 성장 동력 확보에 공을 들였다. 짧은 기간 빠른 성장과 투자를 주도했지만 매출을 이끌 대형 수주가 없는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꼽힌다. 경남 창녕 출신인 강구영 사장은 1978년 공군사관학고 수석 입학, 공사 30기의
시작으로 사회에 발을 디뎠다. 이후 엘리트 군인의 행보를 걸었다. 당시 동아시아 최고 전력 항공기 F-4이 팬텀, 조정석에 앉았고 제5전술 공수비행단장 남부전투사령부 사령관 공군 교육사령관 공군 참모차장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을 역임했다. 최종 계급은 공군 중장이다. 항공업계의 1세대 시험비행 조종사이기도 하다. 케아가 개발한 KT-1 훈련기, T-50 고등훈련기 개발에 참여해 시험비행을 맡았다. 영국 왕립시험비행학교에서 전투기, 여객기, 헬기, 우주선 등 30여 종의 최고 전문 과정을 이수했다. 강 사장과 전임 대표들과의 차이는 낙하산 인사 꼬리표를 떼고 케아에 적응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는 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불거진 국제정세 불안, 폴란드발 대량 수주, 안정된 매출 기반 등을 배경으로 취임 직후부터 호실적을 기록한 것이 도움이 됐다. 실제 강 사장 아래 케아는 매 분기 호실적을 거두고 있다. 임기 첫 해였던 2022년 매출액은 2조 7,8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8%, 영업이익은 1,416억 원으로 143.1%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매출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3조 8,193억 원, 영업이익은 75% 늘어난 2,475억 원을 기록했다.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했다.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0.1%, 147.4% 증가한 7,399억 원, 480억 원을 기록했고,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도 각각 21.6%, 785.7% 증가했다. 강 사장은 역대급 수익을 새 먹거리 확보에 사용하기로 정했다. 케아의 방산 포트폴리오를 볼 때 현재 개발 중인 KF-21 소형 무장 헬기 이후의 전략이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RD 실질 투자액 3,738억 원을 집행했다. 이는 2021년 2,277억 원, 2022년 2,321억 원과 비교해 1,000억 원 이상 많은 액수다. 지난해 초 밝힌 글로벌 KI 2050 비전에서 5년간 1조 5천억 원 RD 투자를 강조한 만큼 그의 임기 내내 현재의 투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주력하는 부문은 전투기, 특수목적 항공기를 비롯해 무인기 위성 중형 수송기, 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미래 기술이다. 아쉬운 점은 강 사장 체제에서 체결된 대량 수주 사업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임기 연장을 위해서는 그간 강조해온 수리온 기동헬기, T-50 훈련기 등 주요 기체들의 후속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시급한 것은 회전익기, 헬기, 수주장고 확보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육군이 케아에 발주한 커즈-1 기동헬기 양산이 올해 상반기 종료됐다. 이 헬기는 2010년 말 초도 양산을 시작으로 총 220대가 생산되며 생산 라인을 채웠다. 향후 라지, 소형 무장 헬기, 마즈, 상륙 공격 헬기, 머즈-1, 상륙 기동 헬기 등 파생기체 생산 계획이 있지만 물량이 많지 않다. 이에 강 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UAE, 이라크 등을 찾으며 수리온 헬기 수출을 타진 중이다. 지난 4월 이라크에서 개최된 기라크 방산 전시회에서 이라크 국방장관 및 국방위원들에게 수리온을 직접 설명했다. 최근에는 아랍에미리트에 사무소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이사회에서 뒤에 사무소 설립 단건을 통과시켰고 연내 설립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수리온 수출 협상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KI는 지난해 11월 UAE와 수리온 기본형 시제기 쿼드-12 수출 협상을 진행했지만 아직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T-50 P-50 등 고정익기 수출 지역 다변화도 현업 과제다. 강 사장은 취임 첫 해 폴란드 군비청과 F-50 전투기 48대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다만 취임 직후 진행된 사안이어서 강 사장의 실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폴란드 수출 초도 물량 12대는 납품이 완료됐고 내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는 폴란드 맞춤형 모델인 F-50P에 36대를 납품할 예정이다. 다만 폴란드 F-50 경공격기 이후 수주는 말레이시아 F-50 18대 수출이 전부다. 노후화된 미 해군 훈련기 교체 약 220대 및 공군 훈련기 교체 약 280대 사업 일본 항공자위대 T-4 고등훈련기 교체 약 200대 사업 등 굵직한 사업이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트럼프도 지켜본 스타쉽 공중 폭발 없이 바다 안착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개발한 스타쉽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6번째 시험 비행을 마쳤다. 이번에는 로보8이 1단부 로켓을 발사대로 잡아채는 복귀 기술을 시도하진 못했지만 2단부 우주선이 대기권에 재진입하고 해상에 안착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다. 스타쉽은 19일 오후 5시, 한국 시간 20일 오전 7시, 미국 텍사스주 남부 보카치카 해변의 우주 발사 시설 스타베이스에서 발사됐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은 참모진과 함께 발사장 인근의 통제실을 먼저 방문해 머스크에게 비행 계획에 대해 듣고 발사장으로 이동해 스타쉽의 발사 장면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높이가 121m에 달하는 역대 최대 최강 스타쉽은 1단부 발사체 슈퍼 헤비와 2단부 스타쉽 우주선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슈퍼 헤비는 발사 3분 후 스타쉽과 분리돼 발사대 방향으로 하강을 시작했다. 지난달 5차 시험 비행 때 로보8이 젓가락처럼 슈퍼 헤비를 붙들어 발사대에 안착시켰던 기술을 이번에는 재현하지 못했고 슈퍼 헤비는 발사대 인근의 멕시코만의 수직으로 내려앉았다. 스페이스X는 발사 생중계에서 로보8을 이용한 잡기 범위에 슈퍼 헤비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바다에 내려앉는 것이 원래 계획이라고 했다. 슈퍼 헤비가 스타쉽을 올려보낸 후 하강할 때 목표 경로를 벗어나 발사대 복귀를 포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발사장에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안전 문제를 고려한 것이라는 추정도 나왔다. 센트럴 플로리다대 우주 전문가는 걔네에 트럼프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가 발사장에 있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 해상 복귀를 결정했을 수 있다고 했다. 60여 분간 적에도 비행을 마친 2단부 스타쉽의 귀환 과정은 성공적이었다. 앞선 5번의 시험 비행에서 폭발했던 스타쉽이 이번에는 안정적으로 수면에 내려앉은 것이다. 스페이스X는 이번에 처음으로 스타쉽이 비행 중일 때 엔진 재점화를 시도에 성공했고 스타쉽 안에 바나나를 넣고 비행 중 상태를 관찰하는 실험도 했다. 3. 러 본토 첫 에이테크므스, 키우 미 대사관 폐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향해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처음으로 발사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개입이 도를 넘었다며 핵위협을 이어갔습니다. 곽상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간 19일 새벽 러시아 브리안스크주에 에이테크므스 6발을 발사했습니다. 미 백악관이 에이테크므스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타격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이틀 만입니다. 우리는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췄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에이테크므스를 비롯해 사용 가능한 모든 장거리 무기를 쓸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미사일이 러시아 무기고를 겨냥했으며 12차례 2차 폭발하는 등 공습은 성공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무기고엔 북한산 포탄을 포함해 미사일과 로켓 등이 보관돼 있던 것으로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6발 가운데 5발을 격추했으며 작은 화재가 발생했지만 피해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공격이었다며 긴장 확대를 원한다는 신호라고 반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재미 대사관은 현지 시간 20일 대규모 공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가 있다며 키우에 위치한 대사관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자국민에게도 공습경보가 발령될 경우 즉시 대피라고 권고했습니다. 러시아는 프랑스를 겨냥해서도 우크라이나군을 훈련시키는 건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참전국으로 간주하겠다는 건데 프랑스산 장거리 미사일 스칼프의 사용 제한을 해제하지 말라는 위협으로 해석됩니다. 서방의 개정된 핵교리를 잘 읽어보라며 핵위협도 이어갔습니다. 서방이 개정된 핵교리를 잘 읽어보길 바랍니다.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러시아는 핵폭발 충격파와 방사능 등의 위협으로부터 48시간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동식 핵방공시설 양산에 들어갔다며 이를 공개했습니다.